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협의혼을 하려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류 작성이에요. 근데 좀 간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서 혹시 잘못 쓴 부분은 없는지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이혼 서류 작성하면서 어떻게 협의혼 신청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법원 가셔서 현장에서 작성을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작성을 하셔서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화면을 보면서 직접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입니다. 보면은 당사자 부처가 있죠. 그럼 부, 남편, 처, 아내 이렇게 성함을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를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부는 홍길동 이렇게 해보고요. 가상으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지는 이거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첨부서류 보시면은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서류 보시면 맨 위에 등록기준지 하고 주소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자면 본적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옛날이니까 뭐 무슨 면 등등 이렇게 쓰시고 주소는 주민등록 등록지 주소를 그냥 작성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전화번호는 그냥 핸드폰 그리고 일단 아내분 별거 중이셔도 그냥 그 주민등록 등본 상에 올라가 있는 주소 적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내용 보시면은 신청의 취지는 이제 당사자 사이에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문구가 아예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혼의 의사를 확인을 하는 신청서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첨부 서류는 이런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뭐 남편분 거, 아내분 거 다 이제 필요한데 이런 거는 주민센터 가시면 다 발급되시고 요새는 인터넷으로 민원24 같은 데 가셔도 다 발급이 되세요. 일단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각 한 통씩이에요. 이게 남편분 이름으로 되는 이 증명서들과 아내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증명서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두 분 다 하나씩 발급을 해주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입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뭐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본인 서명, 홍길동, 여기다가 또 이제 아내분 성함, 김미미 하시고 여기 서명 또는 날인 여기 부분에다가 도장 찍으시거나 사인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법원에서 내가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은 주소지 법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본인 주소에 맞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송파구에 살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서울 동부지원에다가 협의혼 신청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지원 관할을 확인을 하시고 기재해가지고 가셔서 제출을 하시면 요거는 끝나세요. 그리고 여기 확인 기일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확인 기일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기일, 날짜를 잡아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1회, 2회 되어 있잖아요. 이 1차, 2차 둘 중에 한 번을 참석을 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1회 기일에서 내가 시간이 안 되거나 아내분하고 얘기가 조금 길어져가지고 못 나갔다 하면은 2회 기일에 나가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의사를 확인을 해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 1회, 2회 기일이 기재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나가질 않았다. 그랬을 때는 법원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의사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이혼을 안 하려나 보다 하고서는 이건 취하한 거, 그러니까 취소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될 수 있으니 이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지역에 산다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둘 중에 편한 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첨부 서류가 하나 더 있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제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자녀분에 대한 이제 양육권이나 친권자에 대한 협의한 사항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협의 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래 기재가 될 거예요. 여기 내용 보시면 협의 내용 해가지고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 자녀 이름을 먼저 기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친권자로는 부모 공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권자를 아빠로 할 거냐, 엄마로 할 거냐, 아니면은 공동 친권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이 정해졌으면 체크를 하시라는 거거든요. 양육자랑 친권자가 뭐냐. 양육자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 그러니까 양육권을 가지는 사람인데 그냥 키우는 사람을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제 친권자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친권자를 물어보시면서 내가 친권자가 아니면은 얘가 내 애가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 하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친자로서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친자, 친권자는 좀 별개의 얘기고요.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친권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이가 미성년자니까 여권 같은 거 만들지 못하고 혼자 은행 가서 계좌 개설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권리를 대신하는 사람, 그게 이제 부모인데 이혼을 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권을 갖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친권자는 보통은 양육자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현실적인 문제인데, 자녀분이 뭐 만약에 이제 계좌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도, 여권 만들 때도, 뭐 아이 응급실 들어갈 때도 친권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친권자이기 때문에 공동 친권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아니면은 양육은 엄마가 하는데 친권자는 아빠다. 뭐 이런 경우에는 아빠한테 매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뭐 양육자를 부로 하기로 했고 친권자도 부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두고 딱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양육도 공동으로 하고 친권도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뭐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겠죠.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그 양육 비용의 부담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이 이제 이번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 아까 이제 아빠가 양육자셨으니까 보통 이제 비양육자가 양육자한테 양육비를 주게 되죠. 그래서 비양육자인 엄마로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 이제 양육비를 받는 사람은 아빠로 체크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급 방식은 정기금이냐 아니면은 일시금이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에선 다 정기금으로 지급을 하죠. 정기금이라고 하면 그냥 정해진 날에 매번 그 금액을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이혼 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이제 자녀분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한 명당 얼마 줄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두 분이 정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한 명당 여기 뭐 60만 원을 하기로 하셨다. 60만 원 하시면 되시고, 한글로 정확하게 60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일시금을 하기로 하셨다 하면 당연히 일시금에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그 자녀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성년되기 전까지의 전체 양육비를 달라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뭐 만약에 60만 원씩 아이가 이제 성년 될 때까지 뭐 120개월이다 라고 하면은 60만 원 곱하기 120 하면 뭐 이제 7,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7,200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건 또 힘들 수가 있으니까 적절히 서로 맞춰서 이렇게 감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5천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금 5천만 원, 이거는 뭐 이렇게 숫자로 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크게 문제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5천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일 같은 경우에도 매월 며칠에 지급을 하기로 했는지 보통은 법원에서 대부분 말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5천만 원을 받으셔야 되니까 정확한 날짜를 적으셔야겠죠. 기타 사항은 두 분이 뭐 특별히 정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대학 학비랑 병원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이제 지급을 받는 계좌를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되세요. 만약에 이제 두 분이 양육비를 정하는데 우리 둘이 의견이 너무 맞지가 않는다라고 할 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냥 양육비 산정 기준표
치시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육 비중표를 기준으로 해서 두 분이 적절하게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보시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면접 교섭권이 뭐냐?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자와 비양육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비양육자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비양육자에게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나라에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접 교섭권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거를 이 3번에서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자는 매월과 매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법원에서는 매월 두 번, 그러니까 둘째 주, 넷째 주, 아니면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매월 2번을 면접 교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매월 첫째 주, 셋째 주라고 하기로 하셨으면 여기에 그냥 1, 3째 주 이렇게 하시고 요일은 보통 주말을 하시잖아요. 그건 주말, 토요일 이런 식으로 하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 거냐를 여기 기재하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1박 2일로 하고 싶으시다. 그 1박 2일에 대한 부분을 여기 기재해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인도 장소는 보통은 아이가 살고 있는 집에 비양육자가 데리러 가서요. 다시 데려다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인도 장소는 보통 이제 자녀의 주소지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두 분이 특별히 정한 장소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거기 기재해 주셔도 돼요. 만약에 우리 집이 도봉역 근처인데 우리 집까지 오는 건 싫고 도봉역 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럼 도봉역 1번 출구 이렇게 해주셔도 되시고요. 면접 장소는 집에서 보실 생각이면은 모친의 주소지 이렇게 기재해 주셔도 되시고요. 사실 면접 장소는 딱 정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협의하에 장소를 정하시거나 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는 여기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2번 보시는 게 아니면 매주 보시겠다고 하면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거 시간도 마찬가지로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 인도 장소, 면접 장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있어요. 만약에 두 분이 면접 교섭 날짜를 딱히 정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기타 하시고 여기다가 자유롭게 면접 교섭을 한다라고 적성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교섭 시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접 교섭일 3일 전까지는 변경할 경우에 반드시 연락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정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기재를 다 하셨으면 그럼 첨부 서류를 첨부를 하시고요. 보시면은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영수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 이런 부분은 다 이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서가 있는 경우에 합의서를 제출하라라고 되어는 있어요. 제출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효력을 주겠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시고요.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 법원에 가셔서 접수하는 것만 남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습니다. 자녀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제출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꼭 가셔야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서류를 직접 써보면서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각종 어렵거나 복잡한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이혼 과정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